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글로벌의 이제 자회사죠. HLB 사이언스의 폐혈증 치료제 임상 속도 관련되는 이제 기사가 오전에 나왔는데요. 자, HLB 주가는 3일 연속으로 이제 프로그램 장중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3만원 부근까지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아침에 3분봉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개법 이제 연봉이 나오면서 지금 3만원 부근까지 다시 내려가서 이제 무중 이전으로 보면 이제 32,000원대, 34,000원, 3만원대의 박스권에 이제 미디엄 값까지 있으면서 계속 이제 지리한 어떤 흐름들을 일주일 넘게 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넘어가야 될 어떤 시점에서는 좀처럼 쉽게 못 넘어가는 흐름들을 이번에도 또 8월 달에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장중 수급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 프로그램 매도 쪽이 이제 3일 연속으로 아침에 또 9만 주 넘게 또 나오면서 이 어떤 이제 수급상의 어떤 애로사항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 쪽 이 JP모건 쪽 요쪽에서 이제 매도세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33,000주 JP모건 쪽에서도 3만 주로 하면서 뭔가 이제 박스권 상위로 가려고 하면 계속 두드려주는 어떤 모습들을 오늘도 보여주면서 장중입니다만 이제 이평선 관련되는 부분들도 살짝 이제 지지가 안 되고 이탈되는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5장에는 이 부분들의 회복이 나와서 32,000원대의 어떤 시도 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5장에는 좀 반전이 좀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제 계속 2차 전지 쪽하고 초전도체 관련되는 부분, 그쪽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쏠렸다가 이쪽이 좀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좀 갔다가 초전도체 쪽으로 갔다가 요 흐름이 이제 거래 대금을 많이 이제 차지하면서 기타 종목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좀 약세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새벽에 이제 다우지수 중심으로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 자체는 6원 90전 정도가 이제 오르면서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선물 좀 매수를 했다가 오늘 다시 지금 이제 장중에 1,000억대 이상 선물 매도와 현물에서도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도,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중심으로 일단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만 이제 코스닥에서 어제와 같이 매수세 흐름이고요.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지금 받아주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락을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2배 이상 좀 많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 2600선이 이탈되었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4 각 강보합세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0, 예, 그래서 900선 아래에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 관련된 부분 살펴보면 HLB 사이언스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사실 이제 이 건국대 실험실 벤처였죠. 이 박영민 이제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2009년부터 개발했으니까 상당히 뭐 지금 이제 10여 년 이상의 어떤 부분들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뭐 폐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이 코넥스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상장이 되어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코스닥 이전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상장 이슈도 있죠. 그리고 모회사인 이제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진양곤 회장이 제2의 HLB다 이렇게 하면서 개발사로의 어떤 이제 개발들, 발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주가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9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계속 있는 상태죠. 이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미생물 뭐 간염에 대해서 이제 전신적 반응이 이제 나타나죠. 보통 이제 이
그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어떤 원인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는 게 폐혈증이고요. 미국 쪽에서는 연간 뭐 2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고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란셋 기준으로 2020년도의 어떤 통계를 보면 매년 한 5천만 명 정도 폐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에 1,100만 명 정도가 이 사망을 한다고 해요. 이 사망률 자체도 굉장히 높고 2000년도 이제 그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일라릴리에 이제 지그리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폐혈증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받았다가 이후에 이제 그 취소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맷 니즈가 굉장히 높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휴원수라든지 지금은 이제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셀리버리 그 다음에 뭐 샤페론 요런 어떤 이제 신약 개발사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폐혈증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HLB 사이언스가 펩타이드 신약 개발 전문입니다. 이 펩타이드는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뭐 한 50개 미만 정도 있는 이제 결합체를 이제 펩타이드라고 이게 50개 넘어가면 이제 단백질이죠. 예.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좀 이제 크기가 좀 작은 어떤 형태의 펩타이드를 주로 해서 이 신약 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도부터 이제 프랑스 관련되는 부분, 임상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다가 이제 지금 임상 1상이 투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람 음성, 요거는 이제 뭐 염색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분홍색 형태로 이제 염색이 되면 그람 양성, 안 되면 이제 음성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하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수포박테리아 이제 감염증 관련되는 부분 어떤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료제가 없죠. 예, 그리고 미제 영역으로 남아있는 폐혈증 치료제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각종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말이고요. 인류가 사실은 이제 뭐 2차 대전 때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개발되었던 이제 페니실린이 이제 보급되면서 세균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지금은 이제 바이오약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한참 이제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뭐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항생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하두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80년간 다양한 어떤 항생제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 이제 내성 문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수포박테리아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혈액이 인체에 이제 침입한 어떤 세균에 이제 감염되면 전신적 염증 반응이 나타나서 요게 이제 저혈압하고 이제 같이 결합하게 되면 폐혈증 쇼크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장기에 이 부분이 나오면서 장기가 이제 부전하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어떤 부분이 이제 폐혈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균성 폐혈증의 어떤 70%를 차지하는 원인균이 이제 수포박테리아 그람 뭐 음성균이고 여러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생제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기존의 어떤 항생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치료 자체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치사율도 높고 그래서 이 폐혈증 치료제 관련되는 개발을 통해서 나름 이제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폐혈증 이제 원인균의 어떤 제규와 원인균에 방출한 이제 내독소까지 보통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 내독소를 이제 방출하면서 균이 사멸하는데 이 부분들이 기존 항생제들은 방출된 이제 내독소 중화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HLB 사이언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DDS 052P 같은 경우에는 내독소 방출이 되었던 부분에 이 중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의 어떤 살균 능력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존 항성제 같이 있고, 이런 어떤 이제 장점들이 이중 기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고요, 사이토카인 어떤 폭풍 억제되면서 장기 부전, 장기들이 이제 부전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글로벌 이상 정도를 이제 진행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HLB 사이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차트 흐름들, 시장 흐름들이 이제 지수 흐름에서는 이제 큰 흐름들이 그렇게 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바이오 쪽은 이제 박셀바이오가 어제 유무상 관련되는 부분 나오면서 1000억대의 대규모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으로도 급락을 하고, 최근에 좀 이제 강했던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관련되는 개발사 관련되는 종목들 흐름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쪽이 좀 많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올라오고, 그 HLB는 이제 뭐 이런 흐름에서 크게 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8월달 들어서 뭔가 8월 초반에 기대했던 자리에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좀 부진한 흐름으로 다시 이제 3만원대 부근, 그러니까 무중 이전에는 보면 이게 이제 32,000원 정도 부근이죠. 이 부근에서 이제 지지 여부가 나름 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오전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확인이 되어서 주가가 이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이탈이 없이 반등을 좀 모생할 수 있는 어떤 자리 확보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